이번 시간편부터는 장자 처음부터 1편부터 해서 뭐 1편 소요유죠. 소요유 제일 유명한 거 소요유, 2편 재물론 해가지고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한 것은 장자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자 1편 소요유나 재물론부터 시작을 하면은 난해한 얘기고 비교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조금 공부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도처, 외물, 어부편, 여러구, 양양편을 먼저 보고 나서 이게 소요유로 돌아온 것입니다. 소요유 편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바로 붕새 이야기죠. 붕새 이야기. 곤이라 하는 물고기가 붕이라 하는 큰 새로 바뀌어가지고 날아가는 그 한번 날아치면은 아주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만 해도 이것이 상상 속에서 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있어서 이 얘기는 거의 그냥 어마어마하게 놀랄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장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대붕 이야기부터 시작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일반인의 입을 막는 상상을 초월한 큰 새를 묘사하고 있는데 대붕 이야기에 접하게 되면 왠지 자유롭게 날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기에는 장자의 붕새가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장자 붕새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자가 붕새를 끌어온 이유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새 이야기도 붕새. 자, 북녘 검푸른 바다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이게 북녘 검푸른 바다. 검푸르다는 명상할 때 명이죠, 명. 그래서 북명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북명. 근데 제가 이런 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초목이 나지 않는 풀모지죠. 당연히 북녘의 검푸른 바다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의 크기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 그 물고기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을 크고, 그런데 이 물고기가 큰 새로 변신을 합니다. 그 새 이름은 붕이죠. 붕새입니다. 붕새. 대붕입니다. 대붕. 그래서 이 새의 크기 역시 무지 큽니다. 등이 수천리가 되고 날개로 하늘을 갈 정도입니다. 이 새는 북명이라고 했죠. 북명의 곤인데 남명입니다.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남쪽 바다는 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새가 남쪽 나라로 날아갈 때는 그 날개로 바다의 수면을 한번 삼천리를 치고 쭉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9만리를 날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날기를 6개월을 난 뒤에 비로소 한 번 숨을 쉽니다. 대단하죠.
6개월을 난 뒤 한 번 숨을 쉰다. 구름 위로 뚫고 나가 푸른 하늘을 짊어지고 바야흐로 남쪽 바다, 천지죠, 천지, 남명을 향해 떠나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붕괴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 붕괴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같은 상상의 나래를 다 펴고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북녘 검푸른 바다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곤. 이 곤의 물고기가 엄청 크죠. 이 어떤 경우에 뭐 얘기로는 그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뭐 일주일 걸린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 그냥 옛날에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편 거죠.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이런 건 있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이 세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의 3차원적인 세계라고 하면 이 물고기는 어떤 다른 과거, 현재, 미래의 틀을 벗어난 어떤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확 벗어나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가 바로 대붕이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날아갈 때도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는 이미 그 틀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세를 벗어난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그 4차원의 세계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지랑이나 티끌이나 이런 것들은 지구의 생물들이 내뿜는 데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늘이 푸른 것은 원래 파란 것인가? 이거 참 그렇죠. 하늘이 파랗다 하는 거죠. 이게 원래 파란 것이냐? 아니면 너무 멀기 때문인가? 저 큰 붕새가 하늘의 꼭대기에서 이 땅을 내려볼 때는 이 땅은 어떤 색일까? 밑에서 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파랄 것이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 붕새가 하늘 저기 올라가가지고 딱 쳐다보면은 과연 하늘은 파란 것일까? 아주 낭만적인 얘기고 아주 그 어떤 확 새로운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저 물이 많이 개이지 않으면 물이 많지 않으면 큰 배가 뜰 수가 없겠죠. 당연히 큰 배가 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잔의 물을 마루에 보면 움푹 패인 자리가 이게 옛날 대청마루 보면 마루에 그게 움푹 패인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이테 때문에 생긴 그런 그 어떤 머리죠. 그런 자리에 물을 엎주이면 그 위에 물이 티끌 정도가 그 위에 떠서 배가 되지만 거기에 잔을 놓으면 뜨지 못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 조그만한 그런 대청마루에 옹이에다가 잔을 놓으면 뜨지 못하고 바닥에 닿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물은 얕고 잔은 크기 때문입니다. 물은 얕고 잔은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이게 이 물이 적으면 큰 배가 못 뜨듯이 바람이 두껍게 쌓이지 않으면 날개를 움직여 띄어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붕새의 경우에 9만리 높이까지 올라가야만 바람이 비로소 밑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뒤에야 비로소 붕새는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을 진 채, 그러니까 하늘이 푸르다고 앞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늘 밑을 날아가는 거죠. 하늘 위로 날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을 질 채 갈 길을 막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죠. 갈 길을 막는 장애가 하나도 없게 된 뒤에
비로소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 붕세가 이제 어떤 붕세가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있고 또 이 바다가 있겠죠. 바다에서 새가 돼 가지고 이게 하늘을 날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 붕세의 그 행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 생로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의 행로인데 이 행로와 과연 이 붕세 행로가 같은 것이냐?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붕세 행로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3차원적인 인간세의 그 행로가 아닌 새로운 행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이 사람은 이 붕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구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면 그게 이제 커다란 물고기가 붕세가 돼서 이 인간세의 그 틀을 벗어나서 드디어 4차원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기 위해서는 또 구름이 막 쌓여가지고 드디어 인간세에서 벗어나서 간다. 우리가 등용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무기백기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구름을 타고 못 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우선 얘기를 놓고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붕 이야기는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우선 한쪽 날개의 키가 3,000리가 되고 한 번 치고 올라가면 9만리 올라가니까 정말 과연 그런 새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만은 장자 소유의 특징은 자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연의 현상이나 동물의 이야기들을 얘기함으로써 서서히 독자로 하여금 이 장자 이야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주 그런 수법이 대단한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붕 이야기는 장자를 무한한 자유의 철학자, 소유의 도를 득한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그렇지만은 마치 이거는 정말 고독한 장자의 느낌을 받는 점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장자가 이러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새를 등장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소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매미와 비둘기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매미와 비둘기가 이 붕세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이 붕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날아보아야 기껏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머무르고 어떤 때는 거기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방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 붕세는 구만리 꼭대기에 올라가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매미와 작은 비둘기는 사실 이걸 모르는 거죠. 왜 가는지. 그렇지만 모르는 겁니다. 자,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세 끼니 밥만 먹고 돌아와도 배가 아직 부르고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식량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사는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식량을 모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두 벌레가 어찌 알겠습니까? 왜냐면 매미와 비둘기는 하루살이나 비슷하고 뭐 그 정도 아닙니까? 하루만 안 먹어도 그냥 배가 고파하는 그런 건데, 이 구말리 이 치고 올라가고 이 쌓이고 구름이 쌓이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즉 붕새와 비둘기와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붕새와 비둘기는 왜 비교가 되겠습니까? 붕새는 뭐고 비둘기는 뭔가요? 여기서 벼랑간에 비둘기 얘기가 안 나왔으면 붕새는 무한한 자유의 세계를 날아다니는 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둘기하고 매미가 나타나니까 이거는 비교의 공우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뭘 비교하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자, 붕새는 도가의 그 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매미와 비둘기는 육아의 현실적인 그 국내 얘기입니다. 현실의 얘기를 비교하는. 그 비교 방법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딱 해놓는 거죠. 이쪽은 붕새, 이쪽은 매미와 비둘기, 이쪽은 도가, 이쪽은 유가,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소요유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다음 에피소드. 작은 지혜와 큰 지혜입니다. 자,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당연하겠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장자가 하는 얘기는 처음 들으면 다 당연한 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이지? 작은 지혜, 큰 지혜 하면 어려우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하루살이에 대해서.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평생 가봐야 이 한 달을 알지 못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매미는 몇 달 살기 때문에 봄, 가을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짧은 수명이 얘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혜와 짧은 지혜를, 작은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고, 이게 하루살이하고 매미는 작은 지혜고, 자, 그 다음에 큰 지혜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하고 500년을 가을이야.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고, 명령은 나무가 500년을 봄으로 하고 500년을 가을로 하는데, 이 대춘이라는 나무는 8000년을 봄으로 하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아. 예? 그러면 16,000년을 1년으로, 우리 1년이 16,000년이라는 뜻이죠. 그럼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106,000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100년 살았다 그러면 이 대춘이라는 나무는 100만 년을 사는 거죠. 인간으로 치면은. 그런데 겨우 800년 산 팽조를 오래 살았다 하여. 자, 보시죠. 팽조가 80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800년을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니까, 이거 슬프다 이거죠. 이 800년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500년, 막 몇천 년, 에? 500년, 500년, 1000년을 1년으로 치면 100년을 따지면 1000년, 만년, 10만 년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는데 겨우 800년을 산 팽조를 오래 살았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기를 바라니 슬프다. 이게 아주 그냥 시니컬하면서 인간의 가장 약점인 죽음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메추라기가 나타납니다. 메추라기가 붕새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몇 길을 지나지 않고 도로 내려와 쑥대밭 사이를 날아다닐 뿐이다 이거야. 매추락이라는 것이. 네? 그런데 내가 날아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가 기껏 올라봐야 뭐 사람 키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풍세가. 자,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소요율은. 자, 풍세하고 아까 매미하고 비둘기하고 비교를 하고 있고 큰 배와 지금 하루살이하고 대춘, 명령 몇 천년, 몇만 년 사는 거랑 비교를 하고 있으면서 팽조 800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시 매추라기를 등장시켜서 붕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붕세를 비웃으면서 저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고 저렇게 날아가는가.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몇 길 지나지 않고 도로 내려와 쑥대밭 사이를 날아다닐 뿐인데 이것이 또한 내가 날아다닐 수 있는 최상의 경지인데 어디로 가는 거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라고 이제 장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자는 뭐라 하는 거죠? 도가는 이렇게 큰 거고 유가는 작은 거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식이 비록 한 관직을 맡아 공적으로 올릴만 하고 행실이 또한 한 거울의 인망에 부합하며 능력이 많아서 군주의 마음에 들어 한 나라에 쓰여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생각하는 정도가 이 매추라기와 같을 것이다. 결국에 봐서는 일반 사람들은 다 매추라기처럼 이거 뭐 저 풍세 저기 뭐하러 올라가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유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반의 유가. 이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다 유가니까 유가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은 이 생각하는 정도가 매추라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소요유부터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소요유에서 이런 얘기에서 여기 유가가 변화가 왜 나타납니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다른 걸 봐왔기 때문에 이 유가 사람들과 도가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 것이다. 유가와 도가의 비교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송영자는 이런 자기 만족의 인물들에 대해서 빙글에 웃습니다. 왜?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딴 사람들은 매추라기처럼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더라도 힘쓰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더라도 더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가 사상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붕새처럼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가 꺾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내면과 밖의 외물의 구분을 확립하고 영예와 치욕 따위가 바깥 영역임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 초연하기는 하나 비록 그러나 아직 주체성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자 이분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큰 지혜와 작은 지혜는 장자와 공자의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도가와 유가의 비교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지혜는 뭐고 작은 지혜가 뭔지 모르니 설명하면 매미는 봄, 가을을 모르지만 어떤 나무는 수백 년을 봄으로 하고 어떤 것은 수천 년을 봄으로 해서 800년을 산 팽조도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큰 지혜는 정말 야 이거 대단한 거다. 독자가 바로 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게 만들면서 독자를 갖다가 쇠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영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송영자는 도가 계통의 학자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열자나 맹자 등 여러 가지 곳에 나오는데 이러한 송영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중원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를 거부한 허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